하루하루를 정비하는 남자, 인생정비입니다. 오늘은 루틴 14일차 일요일 아침입니다. 사실은 어제는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 웃고 떠들고 술도 한잔하며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늦게 잠들었고 아침엔 몸이 무거웠지만 신기하게도 눈은 자연스럽게 떠졌습니다. 조금만 더 자고 싶다는 마음보다 이 시간이니까 일어나야지 라는 감정이 훨씬 더 선명하게 올라오더라고요. 억지로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이 자리에 다시 앉는 나 자신이 오늘은 좀 대견하게 느껴졌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며 이 시간을 또 선택한 내가 참 고맙고 조금은 따뜻했습니다. 오늘 아침 문득 떠오른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정직한 하루는 그 자체로 위대하다. 정직한 하루라는 건 뭔가 거창한 목표를 이루는 게 아니라 나와의 약속을 조용히 지켜내는 것 아닐까요? 어제보다 나아지지 않아도 뭔가 특별한 성과가 없어도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그 자리에 다시 앉는 것. 이게 나를 가장 멀리 데려다주는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는 미친 아이디어에는 말에서 나온다를 읽습니다. 이 장에서는 이런 문장이 나왔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창의성이라는 말이 있다. 하지만 그 말을 달리게 하려면 자기 자신이 먼저 움직여야 한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가만히 있다고 떠오르는 게 아니라 움직이고 메모하고 다시 생각하고 그 과정을 반복해야만 만들어진다고 말합니다. 생각만 하고 멈춘다면 그건 아직 달리기 시작하지 않는 말일 뿐이겠죠. 작은 움직임이 말의 첫 발걸음이라는 걸 이 문장을 통해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저는 오늘도 그 움직임을 선택했습니다. 늦게 잤지만 일어났고 피곤했지만 책을 폈고 다시 말을 움직이기 위해 이 자리를 앉았습니다. 가끔은 별일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행동이 우리 삶을 가장 크게 바꾸기도 하니까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도 지금 어떤 루틴을 만들고 있든 그걸 지키는 하루가 얼마나 위대한 하루인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미친 아이디어는 말에서 나온다. 81페이지입니다. 동질화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문제 발견 관점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 힌트를 제시했습니다만 이것 말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렴풋이 눈치채셨겠지만 이런 관점을 많이 가질수록 아이디어를 많이 내놓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문제 발견 관점에 대해서는 발상축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네 번째 장에서 설명하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이 문제 발견과 관련해서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앞서 서술한 엘리베이터의 예는 아이디어를 많이 내놓기 위해 알기 쉬운 예제로 소개했습니다. 모두 사소한 아이디어일 수 있으니 전부 유용할 듯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발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차례로 탐색해 나가는 것만으로 괜찮을까요? 콘셉트가 있으면 문제 해결의 아이디어는 발전한다. 입학 지원자가 줄고 있는 중2 수준의 사립고등학교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선생님들이 모여 입학 지원자 수가 줄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문제점을 하나씩 꺼내봅니다. 주변 학교와 비교할 때 교복이 촌스럽다. 학교에 대한 소개가 잘 전달이 안 된 것 같다. 다른 학교에서 시행하는 것과 같은 커리어 교육 과정 등이 없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대처는 필요한 것이기는 합니다. 예산 문제로 전부 대처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가령 충분한 예산이 있어 이들 각 문제에 대응한다고 해서 전부 잘 해결될까요? 세련된 교복에 반짝거리는 새로운 학교 안내서 그리고 커리어 지원도 충분한 중2 수준의 사립고등학교. 물론 이런 것들도 나쁘지 않습니다. 어쩌면 입학 지원자가 감소하는 현상을 어느 정도 멈출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전국 어디에나 있을 법한 학교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적극적으로 다니고 싶다는 생각이 들 만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는 동질화의 함정이라고도 합니다. 각각의 문제를 차례로 해결해 나가는 사이에 결과적으로 동질화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동질화의 함정은 다른 여러 분야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을 활성화 사업을 상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돌담길, 기념품으로 개발한 과자, 상징적 캐릭터, 육아 지원 등 비슷한 접근 방식으로 인해 전국에 비슷한 마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동질화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문제의 본질이 어디에 있고 그에 대한 어떠한 콘셉트가 아이디어를 짜내야 하는지 전체를 부감하면서 아이디어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다시 사립고등학교의 예를
예로 돌아가 생각해 봅니다. 학교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목표로 삼을 학교의 콘셉트 정하면 동질화에서 멀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새로워지고 싶다는 생각에 한계는 없다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사실 더 좋은 학교에 갈 수도 있었는데 라는 마음으로 입학한 학생들이 많은 중위권 학교라면 그들의 새로워지고 싶다는 바람을 끝까지 응원해 줄 수 있는 학교로 바꿔야 졸업할 때나 졸업한 후에도 만족도가 높은 학교로 남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만든 콘셉트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콘셉트가 있다면 문제 해결책의 내용도 달라집니다. 학생들의 새로워지고 싶다는 생각을 한계 없이 지원하는 교육제도는 무엇일지 생각하여 독특한 커리어 지원 제도를 구축하는 것으로 이어질지도 모릅니다. 또한 학교 교복도 살짝 바꾸는 게 아니라 한계는 없다는 측면에서 교복 본연의 기능을 근본적인 것에서부터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요? 콘셉트가 있으면 그것을 축으로 문제 해결의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사용하고 있는 방법론을 설명하겠습니다. 사례 공부와 아이디어 구축에 모두 활용 가능한 아이디어의 분해 구축 시트. 이번 장의 마지막으로는 제가 자주 사용하는 아이디어 시트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아이디어 시트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첫 장에서 말씀드렸듯 사례를 배우고 언어화하여 아이디어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근력을 단련하는 기능입니다. 또 하나는 같은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어떤 문제 해결에 이바지할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기능입니다. 이 프레임워크를 위해 만든 시트를 아이디어 분해 구축 시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례 공부를 할 때도 아이디어를 만들 때도 같은 프레임워크로 가능하다는 점이 이 시트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사례를 분해하여 분석할 때 사용하는 방법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사례를 수집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저는 현재도 사례 공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응용하는 것으로 만들 것이냐 하는 관점을 가지고 사례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사례를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저는 이 시트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한 사례를 적어 나갑니다. 이 시트에는 아이디어를 구조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6개의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편리한 시트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이를 기본으로 자신에게 맞춰 사용하기 편한 형태로 바꿔나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디어의 제목, 타깃과 과제, 어떤 A를 만들 것인가, A 알파를 만들 것인가, 어떤 인사이트에 근거한 아이디어인가, 아이디어의 개요와 결과를 이렇게 표로 만들었습니다. 정말 책이 좋아요. 아이디어 분해, 어떤 생각으로 만들어졌는지 사례를 분해하여 분석하기. 예를 들어 좋은 결과를 낳은 사례이거나 경쟁 회사의 사례이거나 어떤 아이디어를 창출하기 위해 참고가 될 만한 사례를 발견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들을 분석하는 목적은 좋은 아이디어에서 발상의 힌트를 얻어 응용하기 위함이며 경쟁사라면 그 아이디어에 대항할 수단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러려면 아이디어에서 발상의 힌트를 얻어 응용하기 위함이며 경쟁사라면 그 아이디어에 대항한 수단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러려면 아이디어의 구체적인 내용과 결과를 알기만 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실행한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아이디어를 창출했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사례를 분해하여 어떠한 생각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아이디어인지 분석해 나갑니다. 하지만 대개의 사례에서는 결과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아이디어를 창출한 사람의 머릿속을 상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분해한다라는 접근을 취하는 게 바로 이 시트입니다. 실제로 몇 가지 사례를 이 시트에 적어 보겠습니다. P&G의 Always라는 해외에서 전개되는 여성 생리용품 브랜드의 캠페인을 다뤄보겠습니다. Like a Girl 이라는 캠페인인데 모르시는 분은 인터넷에서 검색할 영상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토대로 이 시트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이디어의 제목에 대해서인데 캠페인의 주체자나 캠페인의 이름 등을 기재했습니다.
그와 더불어 어떤 아이디어였는지 간결하게 적습니다. 저는 무의식적 편견을 선명하게 드러냄으로써 의식의 변혁을 꾀한다라고 언어화했습니다. 여기서는 아이디어를 그대로 쓰지 않고 조금은 추상도를 높여서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Like a girl이 아이디어를 그 자체입니다만 그렇게 정리해 보기보다 고정관념이나 선입관에 의해 편견과 차별이 재생산되고 있는 현상에 이를 제기한 아이디어라고 파악함으로써 이 사례를 토대로 다른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사례를 무의식적 편견에 대항하기 위한 시사적 사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가지 가까운 주변의 사실과 현상에 응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잡무를 처리하거나 회식때 장소 섭외하는 등의 업무는 젊은 신입 직원이 맡는 일이라는 편견, 정시에 퇴근하는 직원은 의욕이 없다는 편견 등 우리 주변에는 자각하지 못하는 편견이나 차별이 수없이 많습니다. Like a girl과는 반대로 분홍색을 좋아하는 남자아이가 분홍색 가방이 좋다고 하는데도 부모가 검은색이나 파란색 가방을 사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 자각하지 못하는 편견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아이디어를 통해 편견과 차별의 재생산을 멈추는 응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어서 타깃과 과제에 대해서는 상상만으로는 몰랐던 부분도 있으므로 기획한 사람의 인터뷰나 설명된 사이트를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오레이즈라는 제품은 30, 40대로부터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는데 20대 초반 여성에게는 기능적인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인식되고 있으면서도 자신들과 같은 젊은 층의 브랜드라는 인식은 가지고 있지 않고 조금 거리감이 있는 브랜드라고 여기는 듯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층이 자신들의 브랜드라고 인식하도록 해야 할 과제가 생겼고 브랜드가 지닌 가치관을 전달하는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어떤 A가 A 알파를 만들 것인가? 여기서부터는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분해해 보겠습니다. 3. 어떤 A가 A 알파를 만들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아이디어에 의해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기재합니다. 개인을 대상으로 하기보다 사회를 어떻게 바꾸고자 하는가? 강한 것 같아 그림 11의 시트와 같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A에서 A 알파 사이에 어떤 인사이트에 근거한 아이디어인가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인사이트는 5번째 장에 좋은 아이디어란 무엇인가에서 자세히 언급하겠습니다만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인간의 행동이나 태도의 밑바탕에 있는 속마음이나 핵심 등의 깨달음, 이 사례에서의 소녀처럼 이라는 편견은 남성뿐 아니라 편견의 대상이 된 여성 안에도 존재한다는 인사이트의 발견이 아이디어의 핵심이 되고 있다고 파악했습니다. 스스로는 깨닫지 못했던 관점을 알 수 있다. 마지막 항목은 아이디어의 개요입니다. 저는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어른과 아이 각각의 소녀처럼 땡땡하라는 질문을 했더니 큰 차이가 나타났다. 여자아이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대한의 힘을 발휘하는데 반해 어른 남성과 여성, 남자아이가 표현하는 소녀처럼은 왠지 모르게 어설프고 자신감 없는 모습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렇게 해서 타인이 무의식 중에 가지고 있는 편견을 드러냈다. 그리고 여성의 대개가 사춘기의 자신감을 잃는 것에 대해서 사회적 전체가 그것을 깨닫고 어떻게 권리 강화를 해나갈 것인지 문제를 제기했다. 아이디어 분해 구축 시트를 사용하면 기획자의 머릿속을 분해할 수 있다. 아이디어 분해 구축 시트. 아이디어의 제목, 무의식적 편견을 선명하게 드러냄으로써 의식의 변혁을 꾀한다. P&G의 브랜드 Always가 개최한 Like a Girl 캠페인이 제목이 되는 건가? 타깃과 과제, 20대 초반 여성들에게 이미 전달된 기능적인 측면과 더불어 정서적 참여를 증가시키고 싶다는 과제. 어떤 A를 A 알파로 만들 것인가? 소녀처럼이라는 말에 무의식적 편견이 지닌 사회. 그럴 수 있습니다. 사춘기 소녀에게 권한을 부여하여 각자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사회. 그쵸. 아 다르고 어 다른 건데 저도 이런 걸로 많이 싸웠죠. 어떤 인사이트에 근거한 아이디어인가? 소녀처럼이라는 말에는 무의식적 편견이 있다. 예를 들면 달리기가 느리고 운동을 못하는 사람. 하지만 정말 그럴까? 소녀처럼이라는 세상의 편견에 사로잡혀
자기답게 행동하지 못하는 여자아이도 있는 것은 아닌지. 그쵸. 제 유행어?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 이제, 음, 이건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이디어의 개요. 어른과 아이 각각의 소녀처럼 땡땡하라는 질문을 했더니 큰 차이가 나타났다. 여자아이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대한 힘을 발휘하는데 반해서 어른 남성과 여성, 남자아이가 표현하는 소녀처럼은 왠지 모르게 어설프고 자신감 없는 모습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렇게 해서 타인의 무의식 중에 가지고 있는 편견을 드러냈다. 그리고 여성의 대개가 사춘기에 자신감을 잃는 것에 대해서 사회 전체가 그것을 깨닫고 어떻게 권리 강화를 해 나갈 것인지를 문제를 제기했다. 위와 같이 프레임워크에 작성해 보니 기획한 사람이 아이디어 창출에 어떻게 접근했는지 어렴풋이나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즉 아이디어 분해 구축 시트를 사용하면 기획을 진행한 사람의 사고 프레스를 분해하면서 추적해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시트를 사용한 아이디어 분해를 모두 함께 해보기를 추천합니다. 기획자가 아닌 한 사례 분석에 정답은 알 수 없기에 상상을 넓힐수록 사례를 통한 배움이 널리 퍼집니다. 같은 사례를 모두 함께 분석함으로써 스스로는 가지지 못했거나 깨닫지 못했던 관점을 알 수 있으며 하나의 사례에서 배우는 것도 많아집니다. 또한 팀 구성원의 기호와 사물을 보는 방법과 같은 버릇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이디어를 제시했을 때 어떤 관점에서 아이디어를 생각했는지 아는 실마리가 되므로 팀의 리더도 포함해서 모두 함께 실행하면 좋겠습니다. 아이디어 구축 써넣기 쉬운 부분에서부터 써넣어 아이디어를 구축하자. 이어서 이 시트를 사용해서 아이디어를 창출해가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시트를 사용해서 아이디어를 창출해 갈 때는 어디서부터 작성하든 상관없습니다. 채워넣기 쉬운 부분부터 시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인구 감소 지역의 인구 감소를 멈출 아이디어를 생각해 볼까요? 먼저 채우기 쉬운 부분은 타깃과 과제입니다. 가령 인구 증가를 목적으로 양육 세대의 인구 유입이나 관광 등을 통한 교류의 인구 증가, 방책이 주변 지역과 비교하여 열세하다는 점에서 산촌 유학을 온 학생들의 타깃으로 삼는다. 집단 생활이나 자연 체험 등 체험의 축적을 목적으로 한 교육 제도로 도시 지역 초중 학생들이 장기간 부모 품을 떠나 자연이 풍요로운 농촌이나 산촌의 여천에서 생활하는 것을 말함. 산촌 유학. 앞으로 어떻게 해서 그들을 교육 인구 및 앞으로 어떻게 해서 그들을 교류 인구 및 유입 인구의 증가로 연결해 갈 것이냐 하는 과제라는 식으로 기재합니다. 그림 12. 다음은 이 타깃이나 과제에 대해서 어떤 A가 A 알파를 만들 것인가를 채워나갑니다. A에는 산촌 유학생은 그저 학창 시절을 보내는 장소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산촌 유학을 온 학생의 현상에 대한 인식을 적습니다. 그리고 A 알파에는 산촌 유학을 했던 장소에 사회인으로서 다시 찾아와 자리를 잡고 산다 라는 이상적인 상태를 적습니다. 그리고 이 이상적 상태를 만들려면 4. 어떤 인사이트에 근거한 아이디어인가가 필요한지를 생각합니다. 이를 앞서 서술한 예에 따라 적어보면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배움의 목적을 찾는 사람은 대학에서 주체적인 배움을 실천하고 처음에 품었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간다고 하는 인사이트에 근거하여 산촌 유학 중 지역의 과제를 공유해 과제 해결을 위한 실천의 장을 만든다라는 아이디어가 됩니다. 이 인사이트의 가설은 배움의 목적을 묻는 AO 입시. Admission Office 입시의 줄임말로 학교가 학생에게 요구하는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입시 방식으로 현재는 종합형 선발로 명칭이 바뀐 AO 입시 Admission Office의 유용성을 설명한 선행 연구 등에 의해
어느 정도는 신뢰할 만한 거시기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5번째, 아이디어의 개요 부분을 채워보겠습니다. 다소 비현실적일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아이디어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하고 상상하면서 시트를 채워나갑니다. 산촌 유학을 온 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람에게 하나씩 지역이 껴안고 있는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그 과제를 탐구하고 아이디어를 생각하여 주변을 끌어들이면서 실행해 가는 경험을 하게 만든다. 산촌 유학 중인 학생은 한 사람의 아이디어를 기점으로 지역을 바꿔나갈 수 있다는 자기 효능감을 얻게 되고, 더불어 현재 자신의 부족함과 미숙함을 깨닫고 대학에 들어가 더 공부한다. 그 후 배움을 실천한 장으로서 산촌 유학을 했던 곳으로 돌아와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해 힘쓰는 인재가 된다. 마지막으로 이 아이디어에 이름을 붙입니다. 아이디어의 제목 칸에 최대한 간결하게 기재한다. 산촌 유학생활 중 지역의 문제 해결을 함께 생각해 나감으로써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인재가 되어 돌아온다는 아이디어가 됩니다. 시트에 정리하면 그림 12와 같습니다. 정리해보면 꽤 설득력 있는 아이디어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시트를 기초로 한층 더 발전한 실천 아이디어가 탄생할 듯 합니다. 아이디어 분해 구축 시트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도 유용합니다. 어떠한 구조로 아이디어를 생각했는지 전달하기 쉬우므로 아이디어의 논의가 쉬워지고 협동을 통해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나갈 때도 도움이 됩니다. 저는 아이디어 분해 구축 시트를 지방자치단체의 홍보 및 기획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연수에서 사용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다음과 같은 주제를 제시하고 아이디어를 모집했습니다. 이 지역에선 새로운 축제를 만들고자 합니다. 당신이 관심 있는 주제로 자유롭게 생각해 보세요. 어떤 타깃의 어떤 과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바지하는 축제가 될지 아이디어의 분해 구축 시트를 활용하면서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그 결과가 어땠을 것 같나요? 여러분은 그 결과가 어땠을 것 같나요? 20분밖에 시간을 주지 미안합니다. 20분밖에 시간을 주지 않았음에도 재밌는 아이디어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참가자에게 물어보니 지금까지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구조적이고 설득력 있는 아이디어로 만들 수 있었다 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이 예를 통해 설명하면 아이디어는 이미 개개인의 머릿속에 존재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말로 표현하고 어떻게 형태로 만들어 갈 것이냐 하는 도표가 있다면 아이디어를 형태로 만드는 것이 쉬워집니다. 문제의식도 있고 충분히 문제 해결에 대한 사고가 깊어졌을 때 비로소 이 아이디어 분해 구축 시트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배지 상태의 시트를 부록으로 첨부하니 복사해서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아이디어에는 이름을 붙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구축 시트입니다. 이게 또로로로록. 아이디어 분해 구축 시트. 아이디어의 제목 산촌 유학생이 유학 생활 중에 지역의 문제 해결을 함께 생각해 나감으로써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인재가 되어 돌아온다는 아이디어. 이게 아이디어입니다. 제목. 타깃과 과제. 인구 증가를 목적으로 양육세대의 인구 유입이나 관광 등을 통한 교류 인구 증가 방책이 주변 지역과 비교할 때 열세하다는 점에서 산촌 유학으로 온 학생들을 타깃으로 삼는다. 앞으로 어떻게 해서 그들을 교류 인구 및 유입 인구 증가로 연결해 갈 것이냐 하는 과제. 이게 과제입니다. 타깃은 산촌 유학생이 되는 거고, 산촌 유학으로 온 학생을 타깃 삼아 인구 증가 목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해서 그들을 교류 인구 및 유입 인구로 연결해 나갈 것이냐, 그게 과제인 거죠. 어떤 A 알파를 만들 것인가. 산촌 유학 장소는 그저 학창 시절을 보내기 위한 곳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쵸? 이게 제가 생각하면 불국사 같은 느낌인데, 이제 알파 산촌 유학을 했던 장소의 사회인이 되어 돌아와 자리를 잡고 산다.
이제 거기에 자리를 잡고 싶지는 않는데 그렇게 할 수 있죠. 어떤 인사이트에 근거한 아이디어인가?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저의 어떤 인사이트에 대한 근거한 아이디어인가?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배움의 목적을 찾은 사람은 대학에서 주체적인 배움을 실천하고 처음에 품었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처해 나간다고 하는 인사이트에 근거하여 산촌 유학 중에 산촌 산촌 유학 중에 지역의 과제를 공유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기 위한 실천의 장을 만든다. 배움의 목적을 찾은 사람은 대학의 주체적인 배움에 실천하고 처음에 품었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처해 나간다고 하는 인사이트를 근거하여 산촌 유학 중에 지역의 과제를 공유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는 위한 실천의 장을 만든다. 산촌 유학의 발음이 제대로 안 되네요. 아이디어의 개요 결과 산촌 유학을 온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사람에 하나씩 지역의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그 과제를 탐구하고 아이디어를 생각하여 주변을 끌어들이면서 실행해 나가는 경험을 하게 만든다. 좋은 경험이죠. 산촌 유학 중인 학생은 한 사람의 아이디어를 기점으로 지역을 바꿔나갈 수 있다는 자기 효능감을 얻게 되고 더불어 현재 자신의 부족함과 미숙함을 깨닫고 대학에 들어가 더 공부한다. 그 후 배움을 실천할 장으로 써 자신이 산촌 유학했던 곳으로 돌아와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해 일하는 인재가 된다. 알겠습니다. 칼럼 아이디어 근육 훈련 2. 눈앞의 과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아이디어를 만들 때 중요하게 여기는 것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눈앞의 과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라는 점입니다. 저는 특히 게으른 인간이므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껴안고 있으면서도 좀처럼 움직이지 못하는 일이 많습니다. 해야 한다는 걸 알기에 기분이 나빠지거나 스트레스가 쌓이는 일도 일상 다반사입니다. 쉽게 말해 좀처럼 의욕을 통제하고 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제가 달라진 계기는 어느 날 읽게 된 한 시인의 인터뷰 기사였습니다. 자세하게는 기억나지 않지만 선생님은 어떻게 시를 만드시나요? 라는 질문에 답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머릿속에 명확한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단번에 쓱쓱 내려가겠지 하고 상상했는데 시인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먼저 컴퓨터에 전원을 켜고 텍스트를 쓸 소프트웨어를 구동시킨 다음 시의 시작이 될 만한 말이 한 줄이나 반줄 정도 완성되면 그제야 시작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천재로 보이는 사람도 아이디어의 전체상이 떠올라서 시작하는 게 아니구나. 일단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사실을 그제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쭉 사고를 멈추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듯 아이디어를 만들 때도 우선은 뭐든 상관없이 떠오른 생각을 손을 움직여 말로 만드는 행동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의욕이 안 생길 때도 일단은 손을 움직여 보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장에서 말한 아이디어 분해 구축 시트와 세 번째 장에서 소개할 아이디어 발상법입니다. 무조건 일단은 미리 머리를 움직이고 손을 움직여 보는 것입니다. 뇌과학적으로도 의욕은 기다린다고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뇌가 움직이기 시작해야 비로소 의욕이 생긴다고 합니다. 의욕을 일으키기 위해서라도 끙끙 앓는 소리만 내기보다 머리와 동시에 손도 움직여 보는 것이 좋습니다. 여건을 맞추는 것에서부터 시작해도 좋고 무작위로 가설을 세우는 것에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가장 큰 비법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은 이렇게 하면서도 여전히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지만 말이죠. 오늘은 책을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게 아이디어가 떠올라도 가장 큰 비법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정말 공감이 가는 말입니다. 저도 가끔 진짜 아침에 일어나거나 아니면 뭘 하다가 이거 있었으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한 아이디어들이 예전에는 종종 있었어요. 아무래도 그래도 뭐 몇 개월에 한 번, 뭐 1년에 한 번은 적어도 생각이 나곤 했는데 제가 그걸 적어 놓진 않았습니다. 솔직하게. 근데 지금은 이 책을 읽고 나서
이런 거 생각나면 일단 적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 헤드셋에 예를 들어서 마이크랑 이제 이어폰이 달려 있는데 그냥 뭐 거기에 뭐가 하나 더 달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적는 거죠. 간단하게. 내가 일을 하는데 시간 약속이 중요하다는 걸 아니까 원래 제가 정비를 하는데 시계를 차고 하면 정말 이 손이 좁은 데는 불편합니다. 근데 제가 핸드폰을 계속 꺼내봐야 된다는 생각, 시간을 보려면 시간의 감각은 있지만 어느 정도 있지만 계속 꺼내보는 그 시간이 예를 들어서 몇 초 안 되지만 이 시계가 있으면 손만 까딱하면 1초면 되는데 주머니 넣고 움직이고 뭐 하는데 5초 이렇게 누르고 뭐 하고 넣고 총 걸려서 5초에서 6초가 된다고 하면 매일 보는 매일 시계를 자주 본다면 시계를 끼고 까딱 하면 되는 거를 시간 단축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나에 대한 아이디어지 뭐 누군가는 이게 당연한 거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는 당연하지만 저에게는 당연하지 않았던 일이고 그런 게 또 아이디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냥 제가 어제보다 좋은 오늘을 위해서 이렇게 책을 읽듯이 그냥 생각이 아이디어로 바뀌고 아이디어가 뭐 창조적이고 창조적이지 않고 뭐 뭐를 이렇게 비슷하게 꾸며서 좀 더 추구한 것도 다 좋은 결과를 만든다 생각합니다. 음. 그리고 제가 이 유튜브를 하면서 느낀 거는 제가 이 말로 하면서 책을 읽는 거에 이제 미숙하고 처음 영상을 보면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니 그냥 제가 하던 대로 읽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편집도 안 하고 그대로 올리기 때문에 제가 그 전 거를 보진 않았어요. 제 모습을 저는 잘 아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영상을 제가 틀어도 앞에 간략하게 1분, 2분만 봤어요. 근데 이제 제가 어제 한 일을 알고 또 오늘 제가 한 일을 알고 하니까 내가 이 책의 전달을 잘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도 하면서 읽게 되고 그리고 또 어디까지에서부터 어디까지 문장을 읽고 이 한 단어 하나 끊어서 읽는 건지 내가 호흡도 힘들고 말도 이제 빠르게 하다 보면 더듬게 되고 해서 유튜브로 이제 책을 읽을 때나 뭐 글을 읽을 때 전달하는 의미를 전달하는 구간을 어떻게 끊어서 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공부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뭔가 이 영상이 유튜브가 어제보다 오늘 더 좋아지면 된다 라는 그런 감정에 매일매일 하고 매일매일 도파민에 이렇게 절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루하루를 정비하는 남자 인생 정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